오늘은 이제 2단원 본격적으로 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의 첫 번째 소단원 원자와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전기력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교과서는 이제 84쪽에서 8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원자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그 단원 개관하면서 어느 정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자는 그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이 있고요. 러더퍼드가 발견했었죠. 그리고 원자핵 주변으로 그 음전하를 띠며 질량과 크기가 매우 작은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그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고요.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은 근데 러더퍼드하고 다르게 그 전자가 원운동하지만 그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특정 궤도에서는 안정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벌써잖아. 내가 온 건 알고 있니? 저 깨워줘봐라. 이거 5분 불가침 조약을 어겼어. 지금 1분 46초밖에 안 됐어. 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저 뒤에도 좀 깨워주고 인간적으로. 야, 저도 이불까지 다 덮고.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과 이렇게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기로 보면 이제 원자핵이 지름이 한 10의 마이너스 15스미터 정도 되고, 또 수소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스미터. 보통 이거를 1옹스트롬이라고도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스미터를. 요게 이제 원자의 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비유를 하자면, 요 중심에 지름 24cm의 농구공이 있고 12km 떨어진 곳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하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했었죠. 12km 떨어진 곳이면 하물고에서 한 유니스트 좀 더 지나서 정도까지 거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고, 근데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은 전자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비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막 벽을 통과하고 이러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들 사이의 그 청력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의 대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원자는 중성이에요.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하고 일단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 전자 한 개의 전하량과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같다 그랬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데, 이게 균형이 깨어지면 그 물체가 전하를 띈 상태가 되고, 이렇게 전하를 띈 상태가 되는 것을 물체의 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체의 대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찰입니다. 두 물체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원자핵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 농구공보다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 전자가 이동해서 각 물체가 대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휴지하고 빨대를 서로 문질러요. 문지르면 그 빨대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 휴지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들마다 전자를 좀 더 잘 당겨가는 쪽이 있어요. 이게 막 문지르면은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 에너지가 생기면 그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열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를 얻게 돼서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일어나면 이제 전자가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여기에도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서 좀 더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휴지는 전자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빨대는 전자를 얻게 된다라고 치면 빨대는 그 양성자 수보다는 전자의 수가 많아져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되고, 이 휴지는 전자를 빼앗겼죠. 그럼 전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부족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쿨롱이 되면 얘는 플러스 3쿨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얻은 만큼 빨대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휴지는 전자를 잃은 만큼 양전하로 이렇게 대전되면 또 대전된 상태가 되고요. 대전된 상태에서 이 물체를 서로 가까이 하면 이제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전에 처음에 첫 단어에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전하가 있으면은 그 전하 주위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전하가 있으면 전하들끼리는 서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 쿨롱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쿨롱 법칙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인 점전하입니다. 점전하. 그냥 크기와 모양이 없는 그냥 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점전하가 뭐 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냥 크기나 이런 질량 같은 건 무시하고 그냥 전하만 가지는 어떤 두 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요 입자는 전하량이 Q1이고 요 입자는 전하량이 Q2고 그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일단 비례상수는 K이고요.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K는 쿨롱 상수입니다. 어디서 봤어?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화학에서 배웠어요? 중력하고 되게 유사하죠. 약간 비교해 보면 그 중력은 중력 상수의 비례 그래.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했네요. 이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었잖아요. 얘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전기력은 전하를 가진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중력하고 차이점은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만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질량이 한 종류예요. 음의 질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질량은 하나의 종류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만 작용하는데, 요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부호가 얘가 양이면 플러스고 음이어도 플러스죠. 근데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F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가 청력입니다.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요. 같은 부호끼리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F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요게 뭐 쿨롱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문제는 풀리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단원 제목을 보면 이 전자기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자기장. 이건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친 말이거든요. 전기장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전기장은 전기력과 관련된 양입니다. 따라서 전기장도 크기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점에 전기장이 있는데요. 그 지점에 양전하를 놓았어요. 양전하가 동쪽으로 힘을 받으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동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지점에 양전하를 놓았을 때 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요. 세기는 전기장의 경우에는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서 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지점에 Q라는 전하를 놓았더니 F라는 힘을 전기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F 나누기 Q가 됩니다.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어떤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거든요. 단위. 한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는 단위는 이제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전하가 있는 이 주변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전하를 놓아 보면 돼요.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플러스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가 만드는 이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 있는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 이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양전하를 놓아보면 됩니다.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얘가 받는 방향, 힘의 방향은 얘가 음전하고 얘가 양전하니까 서로 당기겠죠. 그럼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 말은 얘가 만드는 요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전기장의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1쿨롱을 놓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임의에 뭐 10쿨롱을 놨다. 그럼 얘가 받는 전기력이 뭐 100이다. 그러면 그거를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하량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전기장의 크기가 되겠죠. 제가 뭐 이렇게 매우 어렵게 얘기했는데 사실 전기장과 관련된 식은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요. 요 밑에다가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요 식을 좀 기억해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식을 좀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요거고요. 쿨롱 법칙하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 식을 좀 기억을 합니다. 요 식은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 말고도 요 2단원 전체에서 계속 좀 쓰여요. 쓰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둡니다. 이거 뭐 딴 게 아니고요. 방금 했던 식 그대로인데 F 이퀄 QE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F 이퀄 QE. E는 Q분의 F인데 F 이퀄 QE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요것만 알면 사실 다 알 수 있거든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설명하고 좀 앞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식 잘 보면요. 요 F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전기력이거든요. 그 E도 크기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전기장이거든요. 근데 Q는 좀 특이합니다. 부호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있는데 그 부호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같은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종류일 뿐입니다. 근데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크기만 나타내는 거죠. 크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부호가 의미가 있는 게, 자, 얘가 플러스잖아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요 F하고 E가 부호가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F하고 E가 부호가 같다라는 것은 요 방향이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방향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 방향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방향. F하고 E가 같은 게 아니고 방향이 같은 겁니다. F의 방향하고 E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다고 하면 조금
오묘하니까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란하다. F하고 E의 방향이 나란하다. 같다. 근데 Q가 마이너스면요. Q가 마이너스면 E가 플러스일 때 F는 마이너스고 E가 마이너스일 때 F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F하고 E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F하고 E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장의 크기하고 방향이 이 식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기장 방향이 뭐라고 했을 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점에 플러스를 놓으면 전기장하고 전기력이 방향이 같거든요.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는 1쿨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라 했잖아요. 이게 Q가 1일 때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 E는 어떤 요 Q 말고 다른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고 거기에 Q를 갖다 놨을 때 Q가 받는 전기력이 QE 요 F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하량이 라지 Q인 어떤 전하가 있다라고 쳐요. 얘는 양전하고요. 얘 주위에는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증명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얘가 양전하면 뻗어 나가고요. 음전하면은 이렇게 몰려듭니다. 이게 이제 이걸 전기력선이라고 하거든요. 패러데이가 즐겨 썼던 전기장의 표현 방식입니다. 얘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여기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K의 R 제곱분의 Q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 뭐 가우스 법칙 이런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맥스웰의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 가우스 법칙이 결국에는 뭐 쿨롱 법칙과 같은 뭐 내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KR 제곱분의 Q고요. 여기에 또 다른 전하 Q를 놓으면 여기에 전하량이 Q인 어떤 점전하를 놓으면 아까 그 쓴 요 전기장 있죠? 요 전기장에다가 그 놓은 전하를 곱하면은 걔가 받는 전기력이 됩니다. 근데 이걸 넣어서 계산해 보면 좀 전에 배운 쿨롱의 법칙이 나오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 E 대신에 저 값을 집어넣으면 요 Q에 K의 R 제곱분의 Q니까 결국에 K의 R 제곱분의 QQ 해가지고 좀 전에 배운 쿨롱의 법칙이 나오죠. 사실 똑같은 내용을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그냥 얘기할 때는 그냥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이렉트로 얘기한 거고 이건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어떤 전하가 이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이런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이 QE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기장을 쓰면 편리한 점들이 좀 많거든요. 일단 그 전기장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의 전하를 놓았을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전기력을 받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전기장 정보만 있으면은 이제 그 전기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역학으로 돌아가서 힘을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 알면 속도하고 위치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전기력을 전자기학에서는 전기력보다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좀 표현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문제 2개 풀어보고 뭐가? 5분 뭐 5분 만에 풀어달라고? 5분만 달라고? 왜? 아 풀어보게? 싫어요. 아 좀 풀 시간 주고 할까? 이게 5분 만에 못 풀 텐데. 그냥 같이 풀고 실래? 제가 하나는 이불로 좀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그 전기력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2단원에서는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요 전기력하고 그다음에 자기력도 좀 어렵게 낼 수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전자기유도 뭐 이 정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실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오늘 지난 시간 한번 보니까 어디 갔지? 예, 이게 오늘 전기력 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스펙트럼은 좀 어느 정도만 알고 나면은 다 패턴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에너지 띠이론하고 반도체 소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패턴이 다 있어요. 물질의 자성도 뭐 거의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좀 변별이 되는 부분은 요 전기력하고 나중에 자기장하고 전자기유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실제로 보세요. 모의고사에서도 19번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풀만한 19번 문제였고 요거는 좀 제법 어려운 1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어려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좀 봐두려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방금 수업 들은 것만 가지고 풀어보면 못 풀 거예요 거의.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고정되어 있습니다. 양자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자, 이거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거리입니다. 같은 거리인데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하고 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1대2죠.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가 1대4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크기가 K의 R 제곱분의 Q입니다. 근데 거리가 1대2인데 전기장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1대4잖아요. R의 제곱이. 그럼 Q가 1대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가 일단 얘가 Q면은 얘는 4Q여야 돼요. 이 부호는 반대입니다.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인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는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은데 물론 계산이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문제는요.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도 전부 다 그냥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을 다 조합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조건 보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냥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이 조건과 맞으면은 그게 맞는 거고 둘 중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는데 이 문제 조건하고 안 맞으면은 거꾸로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오른쪽으로 밀고 얘가 오른쪽으로 당기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맞는지 봅시다. 그럼 얘도 왼쪽으로 당기고 얘도 왼쪽으로 당기는데요. 그래도 가능한 거죠. 얘는 왜 이렇게 해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왼쪽으로 당기고 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얘가 왼쪽으로 당긴 힘이 더 크면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어떤 경우도 얘가 받는 전기력이 왼쪽이 될 수 없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은 얘의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받는 전기력이 왼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전하량을 QA라고 하면 QA는 4Q보다 크면 되죠. 얘가 4Q고 얘가 4Q면은 얘가 전기력이 0이 돼 버리잖아. 근데 얘가 4Q보다 더 크면 이제 얘가 당긴 힘이 더 크니까 얘가 받는 전기력이 왼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보면은 밑에 내용 보면은 B는 음전하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작죠? 예, C는 4Q고요. A는 4Q보다 큽니다. 예.
그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요. 자, 얘는 지금 플러스면서 4Q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오른쪽으로 밀죠. 그리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근데 거리가 1대2인데 이게 만약에 1대 전하량의 크기가 1대4면은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겠지만 얘가 4Q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양전하, 얘가 양전하니까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거 약간의 팁을 알려주면, 아까처럼 얘하고 얘가 부호가 반대인데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인지 모를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는 것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문장을 미리 생각해서 와야지 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더 보고 문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그냥 검증해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자, 2020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 볼게요. 제가 작년 문제들 중에서 전기력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느 문제일까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수업 시간에 다뤄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16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다는 점전화 A, B, C가 X축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아, 골치 아프죠? 두 가지도 힘든데 세 가지. 그래도 4가지는 아니네요. 알았다. 4가지는 없습니다, 보통. 알았다. 가에서는 그 양전하인 C의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쭉쭉 막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푸는 요령을 알려줄 텐데, 대체로 이런 유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뭐냐면 지금 이 사이의 거리들이 다 같잖아요. 이게 한 칸 아니면 두 칸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작용하는 힘이요, 전하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을 적용해 보면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고요.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하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 같고, 그 다음에 B, C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죠. 그리고 A, C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기준을. 왜냐하면 식을 전부 다 KR 제곱분의 Q1, Q2 이 식으로 식을 다 세우면은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서 그냥 한 칸일 때, 요 거리가 한 칸일 때 A, B 사이 혹은 B, C 사이 혹은 A,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준으로 잡고 그걸 각각 F1, F2, F3로 잡고 이제 모든 식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면은 좀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할 작업이, 첫 번째 제가 숫자를 적어줄게요. 첫 번째, 이 거리 D일 때, 그러니까 거리가 한 칸이 지금 D잖아요. 거리 D일 때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가 2D인 상황에서는 4분의 1 F1을 주고 받겠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BC 사이에 거리가 D만큼 떨어졌을 때의 전기력의 크기를 F2라고 할게요. BC 사이를. 그러니까 만약에 BC가 2D만큼 떨어져 있으면 4분의 1 F2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거리 D만큼일 때가 F3라고 둘게요. 크기를요. 방향은 나중에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CA가 만약에 2D만큼 떨어져 있으면 4분의 1 F3만큼 힘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 볼 거예요. 그럼 그 식들을 이제 연립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조건을 이제 요걸로 표현해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가에서 양전하인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A에는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근데 여기만 가지고는 사실 식을 다 세울 수 없는 게 A하고 B가 양전한지 음전한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거부터 결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A, B가 양전한지 음전한지만 그냥 먼저 주어졌으면은 식을 그냥 바로 세우면 됐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 나에는 C에 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만 이쪽으로 옮겼어요. A만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나에서 C에는 플러스 X 방향 크기가 EF는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경우는요 둘 다 플러스인 경우 일단 가능하죠. 둘 다 플러스인 경우.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얘가 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면요 얘가 이렇게 옮겨가는 순간 지금 여기서는 A도 C를 오른쪽으로 밀고 B도 C를 오른쪽으로 미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얘는 얘를 왼쪽으로 밀게 돼 버리죠. 그럼 이 상황이 되지 않죠. 힘이 더 커졌잖아요. 여기가 C가 받는 힘이. 다시 합니다. 만약에 A, B가 둘 다 플러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부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별로 몇 개 없어요. 이거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오른쪽으로 밀고 얘도 오른쪽으로 밀어서 F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거는 변화가 없는데 얘만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밀던 걸 왼쪽으로 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가 힘이 더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플러스는 나가리가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지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는 얘를 밀고 얘는 얘를 당기지만 얘가 얘를 미는 힘이 더 크면 가능하죠. 근데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얘가 얘를 당기고 얘는 얘를 이쪽으로 미니까 오른쪽으로 EF가 안 되죠. 나가리입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남은 거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면 아구가 맞아 떨어집니다. 요 가도 가능합니다. 얘가 얘를 미는 힘보다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작으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요,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밀고 있는데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F가 EF가 될 수가 있죠. 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다 정했으니까 이제 AB 사이, BC 사이, CA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지 청력이 작용하는지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제 그 관계식을 다 적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 식을 연립해서 물어보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수준입니다. 요 2단원에서요. 첫 시간 역학도 그랬는데 첫 시간에 항상 제일 어려운 게 나오네. 자,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다시 문제 조건을 갑니다. 자, 가에서는 양전하인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F의 전기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그 F의 전기력이 작용했는데요. 오른쪽이니까 제가 플러스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를 F1, F2, F3로 표현해 볼게요. F1, F2, F3로. 자, 그럼 A, C 사이에는 지금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A는 C를 왼쪽으로 당기죠. 예, 왼쪽으로 당기고, 잠시만요. 가에서 양전하인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맞네요. 플러스 X 방향으로 F의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AC 사이에는 일단 그 F3인데 거리가 1이니까 4분의 1 F3의 크기로 힘을 받고, 얘는 당기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F3하고,
그 다음에 BC 사이는 F2죠. F2인데 한 칸이니까 그냥 F2 그대로고요. 일단 얘는 오른쪽으로 밀죠. 미니까 그냥 플러스 F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A에는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A에는. 그럼 A는 보면 일단 방향이요. B도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C도 A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EF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 EF는 하고 이제 F1, F2, F3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EF는 해가지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A, B 사이니까 F1이죠. 그 거리가 D니까 그대로 F1이고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F1 적고요. 그 다음에 C가 A를 또 잡아당기죠.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플러스고 크기는 두 칸이죠. 두 칸이니까 F3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F3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4분의 1 F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가에서 요 C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조건을 보면 이번에는 나에서 나와있죠. 나에서 C에 작용하는 힘. 이번에는 나에서 C에 작용하는 힘 써볼게요. 나에서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EF의 힘이 작용해요. EF.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일단 그 BC 사이는 F2죠. BC 사이는 F2인데 한 칸이니까 그냥 그대로 F2입니다. F2 방향은 오른쪽이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EF는 F2. 그리고 그 C하고 A 사이는 F3죠. 또 한 칸이니까 그냥 F3 그대로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힘이고 그러면 C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방향이 되죠. 오른쪽 방향이 역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F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나 적은 거 어디 갔노? 나의 그 C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여기 가 있네. 계속 이러네. 붙어야 되는데. C. 붙었다. 붙이기 어렵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 조건 이제 다 쓴 거가? 네, 문제 조건 다 썼죠. 다 썼고 이제 물어본 건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그럼 다에서 A에 작용하는 것을 F1, F2, F3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A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B는 플러스고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 봅시다.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잡아당기니까 그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 그리고 C하고 A 사이니까 F3죠. 그래서 F3인데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고 플러스죠. AB 사이니까 F1, F2, F3 중에서 F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3 더하기 F1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F1하고 F3를 이제 F로 표현해가지고 찾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게 지금 아까 두 번째였고요. 이제 요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F3하고 F1을 없애가야 돼요. 없애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를 먼저 해보냐면은 그 기역, 디귿하고 아니지. 기역하고 디귿을 한번 볼까요? 기역하고 디귿. 기역하고 디귿을 보면 둘 다 이제 F2하고 F3가 있잖아요. F2하고 F3가 있는데 우리 F2는 필요 없는 거잖아. F2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디귿식에다가 기역식을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은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는 겁니다. F2가 날아가죠. F2가 날아가고 F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빼기 기역을 먼저 해보면은 좌변은 EF 빼기 F니까 F가 되죠. 그래서 우변끼리 빼볼게요. 우변은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F2는 날아가죠.
F2는 날라오고 F3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F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4분의 5 F3가 되죠. 그럼 일단 F3가 구해졌습니다. F3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F가 됩니다. 그럼 일단 F3는 구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어이 왜 이래 이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F3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F1 구해야 되죠. F1 구하려면 요 니은식을 한번 볼게요. 니은식에다가 우리가 F3 구한 거 집어넣으면 이제 F1하고 F만 남죠. 그래서 요 니은식에다가 니은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니은식을 적어보면 EF는 F1 더하기 4분의 1 F3인데 요 F3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F 이렇게 되죠. F3 대신에. 그러면 얘는 F1 더하기 5분의 1 F가 됩니까? 그러면 2F는 F1 더하기 5분의 1F니까 F1은 2 빼기 5분의 1F죠. 그럼 얘는 5분의 9F가 됩니까? 9F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다 나왔어요. 여기 보면 F3가 5분의 4F고요. 그 다음에 F1은 5분의 9F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F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F3니까 마이너스 5분의 4F 그리고 F1은 더하기죠. 더하기 5분의 9F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냥 F가 되네요. F가 허무하네. 열심히 계산했는데 결과는 그냥 F가 나왔습니다. F가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플러스 X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F고 플러스 X 방향이니까 3번이 답이었던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 어려웠죠. 다시 한번 복귀하면 이제 부호부터 찾았습니다. 부호 찾을 때 되게 어떻게 했죠? 막 논리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하는데 요령은 A, B 사이, B, C 사이, C, A 사이 주고받는 힘을 일단 기준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연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고생했고 그 다음 시간부터 2시간은 스펙트럼 온라인 수업에서 잘 듣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